네. 자, 오늘은 제 다이어트 강의를 지난 5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새롭게 또 다이어트 본사 자료가 나왔길래 제가 만들어가지고 또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뭐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소도 영양소인데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질병에 대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쩌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자,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되는 영양소를 알아보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저거 이야기하셨는데, 자, 비만. 순씨 안녕. 자, 비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뭐 잘 알잖아요.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과잉 섭취를 했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그죠? 그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쓰는 소비량이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내가 의지적으로 쓰게 되는 거,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 대비 인풋이 늘면은 무조건 비만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 단순한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우리 몸은 이 소비량이 섭취량을 왜 못 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 근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렇죠? 네. 우리 물만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느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새로운 게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호기심 막 생기죠? 네. 이래야 강의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진짜 궁금한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별로 안 먹는데도, 말 그대로 정말 물을 먹는 정도로 거의 칼로리를 안 먹는데도 나는 살이 왜 찔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살이 안 빠져.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장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비만 원인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 장에 어떤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쪄. 그게 뭐냐면 비만 원인균인데, 여기 보면은 퍼머큐티스 하는 게 있어요. 퍼머큐티스라는 균이 있으면은 이건 비만균. 그래서 비만인 사람한테는 퍼머큐티스라는 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살이 빠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박테로이데테스, 말이 엄청 어렵죠, 그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이런 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결론은 장 속의 어떤 세균이 비만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몇 번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만균을 빼고 비만을 유발하는 걸 넣어주면 그러면 좋아지느냐, 이렇게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자,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고 해가지고 비만 원인균이 감소하지는 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살 빠진 거 아니다. 그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 하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이 유해균의 대사산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유해균 대사산물은 결국은 신의 독소죠. 이 독소가 많으면은요, 식욕 자극 호르몬 뭐죠? 그렐린. 결국은 뭐냐면요, 유해균이 많으면은 그렐린 분비가 많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결국 유해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살은 찐다. 그게 첫 번째. 이게 확실히 밝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유익균의 대사산물이 유해균을 억제한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균의 대사산물인
그게 그렐린을 또 많이 살찌게 만드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산균을 먹어주면 유익균을 먹어주면 유해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찌지 않게 한다는 거죠. 빠지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유익균의 섭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독소와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그래요? 비만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요. 이 비만 세포 안에 뭐가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독소가 축적이 돼. 왜 그러냐면요.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이거 혈관타가 돌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독소를요. 쓰레기통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 쓰레기통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지방세포라고요. 그래서 체내 독소가 많으면요. 사람이 자기 살리려고요. 무조건 살찌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이제 감소하더라도 만약에 독성 물질 농도가 높으면은요. 사람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살찌우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살을 빼고 싶다면은 우리 몸에 독소 제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요요가 왜 생기느냐? 요요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독소가 많으니까 독소방을 만들어야 되잖아. 독소방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 지방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들어온 쪽쪽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탄수화물 먹어도 지방으로 바꾸고 또 탄수화물 중에서도 나쁜 탄수화물은 독소잖아. 이당류 같은 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지. 자, 살을 빼고 싶다면은 독소를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이걸 가지고 독성 부화라 그래요. 독성 부화. 독소가 많으면은 몸에 무조건 지방이 축적이 되고 살을 무조건 찐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어렵죠? 오비소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베즈가 뭐예요? 살찌는 거죠. 살찌게 하는 어떤 원인이다. 원인 물질이다. 그걸 오비소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비만 유발 물질가 결국 뭐예요? 독소잖아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 그 다음에 비만을 유발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뭐 비스페놀 A를 포함해가지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환경화학 물질들이 독소가 되고 이게 뭐야 비만을 유발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 독소 유발 물질들이 렙틴 뭐죠?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렙틴은 억제하고 역으로 그렐린은 증가시킨다는 게 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독소가 지방세포를 발달시키고요. 지방세포의 에너지 저장력을 높이면서 식욕 조절의 어떤 밸런스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적어놨는데 다 할 건 없고요. 뭐 하면 되냐면 설포라판 그런 거 들어봤죠. 설포라판은 뭐냐면 녹색 브로콜리라든지 콜리플라워 같은 이런 녹색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설포라판. 이 설포라판이 위쪽에 도움이 된다. 위염이나 위암을 제어해준다, 억제해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 설포라판이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요. 식물 영양소들이 독소 배출에 용이하다.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라든지 콜리플라워 같은 이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독소를 더 저촉시키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논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비소겐. 자, 그 다음에 말이 어렵다 그러죠? 에스트로겐은 뭐죠? 여성 호르몬이죠. 근데 제노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 쉽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비슷한데 에스트로겐 비슷한 척 하는 거예요. 뭐에 나쁜 놈이죠. 환경 호르몬은. 그러니까 제노 에스트로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경 호르몬이면서 에스트로겐과 유사 물질인데요. 이거 호르몬 밸런스를 많이 깨버려가지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여자들한테 안 좋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플라스틱 같은 거,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이런 거 있죠. 세제. 이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에스트로겐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 밸런스 다 깨버려요. 네. 그래서 호르몬 축인데요. 여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뇌 호르몬은 이제 컨트롤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뇌 호르몬이고요. 이 뇌 호르몬이 뭘 조절하느냐면 여기 뭐 있어요? 갑상선 있죠. 그 다음에 등 뒤에 뭐 있어요? 부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난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스테로이드죠. 그 다음에 난소 호르몬. 그죠? 요 세 개가 뇌에서 자극이 되면서 야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갑상선과 부신과 난소가 연결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OAT 엑시스라고 그래요. O는 오바리, 난소예요. A는 뭐냐면 아드레날린, 부신이에요. T는 사이로이드. 결국은 뭐 OAT 몰라도 돼. 그냥 뭐 갑상선, 부신, 난소가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서로 상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 어떤 기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부신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난소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살찌는 거예요. 다 살이 찌는데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결국은 뭐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 부신에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에 문제 생긴 게 뭐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죠.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부신의 문제, 스테로이드 분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쿠싱이라고 그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이나 전부 다 살쪄요. 퉁퉁 부어요 몸이.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살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난자에서 그죠? 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커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막 이상이 분비되면서 배란 장애가 오는데 이거 다 덩달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온단 말이야. 비만이 오고 그다음 이것 때문에 생리불순 오고 당뇨 생기고 이렇게 합병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갑상선, 부신, 난소가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콜티졸 하는 거는 어디서 분비되는 거죠? 스테로이드잖아요. 부신에서 분비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저항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보시면 스트레스에 보면 결론 이야기할게요.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신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요. 왜? 몸 적응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콜티졸 레벨이 막 높잖아요. 그럼 이 저항 단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저항하려고 사람은 흥분해 있어요. 혈압 막 높아져. 얼굴 빨개져요. 불안 오죠. 그래서 흥분, 불안, 초조, 피로. 그 다음에 잠 못 자요. 혈압 높아져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콜티졸이 높은 단계. 근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콜티졸이 분비가 안 되겠죠. 나중에 고갈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면역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염이나 우울이나 이런 시스템. 결국은 뭐냐면요. 콜티졸의 기능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나 비슷한 면이 많아요.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면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100명 달리기 한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분비가 많이 돼도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콜티졸 불균형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막 흥분하고 혈압 높아졌다가 나중에는 무기력이 빠지면서 쫙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수면장애, 체중증가, 뭐 소화장애, 그 다음에 어떤 남자 이제 성기능의 장애, 인지기능 장애, 근육 약해지면서 감정 이상하게 되고 막 피곤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다 있어요.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로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 분비가 많은 걸 가지고 쿠싱 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비만이 따라온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쿠싱 증후군이나 뭐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전부 다 자가 면역 치료.
쿠싱 증후군은 뭐 그거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비만이 왜 되느냐면 콜티졸 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콜티졸이라는 거는 낮에 분비가 많아요. 맞죠?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밤에는 콜티졸 분비 많이 되면 안 돼. 그 정상적으로 낮에 활동할 때는 콜티졸 분비가 많아. 밤에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역으로 자야 되잖아. 멜라토닌은 낮에는 분비가 적어야 되고 밤에는 분비가 많아야 돼. 맞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스트레스가 과해지고 이 콜티졸 각성 반응이 밸런스 깨져버리면요. 이 일주기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만약에 괴리가 와요. 낮밤이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낮에는 콜티졸이 부족하게 되고 밤에는 콜티졸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역으로 멜라토닌 분비는 또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좀 되면서 잠이 오고 밤엔 잠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콜티졸 각성 반응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그죠? 밤에 정확하게 그 시간 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수면 장애가 오면 무조건 뭐가 됐단 말이야? 살찐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렐린이라는 게 뭐예요? 식욕 자극 호르몬이죠. 그렐린 분비가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뭐예요? 늘면 늘수록 그렐린 분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 못 자면 그렐린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 그래서 살은 무조건 찐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 못 자면은요 무조건 살찌게 돼 있는 거예요. 수면 그 자극 호르몬은 렙틴은 안 나오고 그렐린만 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비만의 원인은 수면 부족이 왜 비만이 되느냐면 이 수면이 방해가 되면요. 이 심혈관계 위험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자, 잠 못 자잖아. 그러면은 피곤함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피곤함이 늘면은요. 사람의 어떤 활동량이 줄어들죠. 네. 그럼 살 빠지겠죠. 아니, 살 찌겠죠, 당연히. 그러면 살이 쪘어. 살이 찌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음식량은 여기 보면은요. 파이버는 줄고 많이 먹죠. 그죠? 음식을 많이 먹죠. 결국은 자 보세요. 수면이 이상이 생기면은요. 활동량이 줄면서 살이 찌는 거. 두 번째는 수면의 방해가 되면 렙틴 줄고 그렐린이 늘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이 먹게 되죠? 살찌는 거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규칙적으로 자유 시간에 자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티졸은 뭐라고 해서 부신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 이게 결국 뭐냐면요. 콜티졸 과잉은 콜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갑상선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저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이 시성하부하고 뇌하수체는 이제 뇌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극이 되면서 부신에 자극이 되고 콜티졸 분비가 많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콜티졸이 과잉이 되면 이놈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살은 더 찌겠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 축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쿠싱 증후군 나오죠. 쿠싱 증후군.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분비가 많아지는 쿠싱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요. 이것도 쿠싱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아트로제닉 쿠싱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어렵다. 이아트로닉 쿠싱. 몰랐대. 하여튼 외인성 쿠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싱이 생기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이래요. 문페이스라고 그래요. 달덩어리. 문페이스.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바르면 피부 약해지면서 혈관막 노출되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쿠싱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뚱뚱해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피곤해지고 아까 보면 스트레스 많을 때 나타난 증상들 있죠. 수면장애, 비만,
그다음 감정적으로 문제 생기 흥분되고 혈압 높아지고 하여튼 부작용이 심각해요. 대표적인 쿠싱 근래에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 그 가수 이은아. 네, 이은아.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저 누구죠? 최진실 딸내미. 아 그러니까 최진실 딸내미나 이은아는 이아트로제닉 쿠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가 질환이 있었는데 그 치료하려고 약을 썼더니만 그것 때문에 쿠싱이 생긴 거예요. 이은아는 척추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최진실 그 딸은 그 뭡니까 SLE 루푸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쿠싱이라 그래. 자, 녹화 중이니까 지방방송 좀 꺼주시고. 그래서 쿠싱.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비만이 되는 원인 중에서 지금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장이 나쁘면 비만 생기죠. 맞아요. 그죠? 그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했었나요? 수면장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부의 어떤 문제 중에서 쿠싱 그 다음에 뭐예요? 갑상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있는데 난소 그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게 전부 다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쿠싱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니라 그런데도 내가 호르몬이 조금 떨어지거나 스테로이드 분비가 조금 많으면은 살찐다. 이 밸런스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죠? 그런 경우에 보면 증상이 별로 안 심해도 대부분 다 살이 쪄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비만을 안 만들려면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축에서 제일 중요한 비타민 B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결국 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죠. 그죠? 탄수화물이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만들려면 대표적으로 비타민 B1이잖아요. 지방은 비타민 B2죠. 단백질은 비타민 B3도 되지만 B6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6 내지 3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비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에너지 대사의 회복에 의해서 비타민 B군인데 첫 번째 좋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 지방도 오메가3와 같더니 불포 오메가3 지방. 그 다음 좋은 탄수화물이죠. 식이섬유, 과일, 야채와 같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조효소인 코큐텐. 맞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그 다음 여기 보면 카르니틴 적혀있죠. 카르니틴은 뭐예요? 지방을 먼저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르니틴 대사에 카르니틴을 만드는 건 뭐죠? 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거는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살이 빠지고 싶으면 에너지 공격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은 비타민 B라 비타민 C 그 다음에 미네랄 그죠? 그 다음 코큐텐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신체 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부신에 문제가 없는지, 여성 장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게 특히 여성 비만은 중요해요. 남성 비만은 사실 남자들도 쿠싱 있고 남자도 갑상선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심해요. 여자들이 많죠. 대부분 여성 질환.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비타민 B군의 대사에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했지 에너지 대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엽산 대사회로 있죠. 이거 왜 중요한지? 엽산에 중요한 것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려면 비타민 6번, 9번, 12번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은 심혈관계 위험에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비타민 6번, 9번, 12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백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원래
행복 호르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 잠을 일으키는 호르몬이잖아. 근데 이걸 만드는 거는 바로 무슨 대사?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 대사에는 비타민 B6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그죠?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라는 거에서부터 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져요?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트립토판과 이게 세로토닌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제 미네랄 중에서는 뭐 철분,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있죠. 특히 비타민 B6, 비타민 B9번, 폴릭 애시드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마찬가지.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B6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결국은 행복 호르몬인데,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안 나오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놈이 한 번 더 합성이 되면 뭐가 된다? 멜라토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결국 뭐예요? 수면 유지 호르몬이죠. 수면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수면하는 습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잘 될 수 있는 몸 상태 만들기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갑상선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뭐 부신에 문제 있거나 여성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이 나쁘거나 그죠? 근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러면 아무리 살 빼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번에는 요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약을 먹고 그죠? 적게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몸 상태가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요. 첫 번째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하고 독성물질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간 기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밀크시슬이라든지 비타민 B군 필요하죠. 항산화제 필요하겠죠, 물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정상화를 위해서 호르몬이라는 건 갑상선, 부신 이거 관련된 게 뭐냐면 비타민 C, 셀레늄, 아연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셀레늄, 아연, 갑상선 문제하고 많이 관련되죠, 그죠? 그 다음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뭐예요? 코큐텐, 마그네슘, 비타민 B 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계속 준비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금 진주 씨 이야기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 나는 지금 준비기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준비가 30년. 응. 아무리 비싼 약을 먹었는데 내 장이 지금 뭐 부패가 되면 장이 난리야. 그리고 막 낮밤이 밖에 잠을 제대로 못 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부신에 문제가 있어. 여성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살 안 빠진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엄청 강조하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소를 잘 공급받아야 된다. 단지 우리가 살 빼는 약이 있죠. 뭐 우리 제품 중에서 뭐 CLA라든지 슬립 스마트라든지 카보저스트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먹어도 살 빠지지만은요. 근데 사실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 상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살 빼는 데는 비타민 B군이 중요하고요. 비타민 C가 중요한 거예요. 미네랄 중에서는요.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그죠?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밀크시슬, 코큐틴 이런 게 중요하다. 표고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블 X라. 우리 살 빼는 거 보면 더블 X 들어있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볼까요? 할 수 있겠죠? 네. 네, 파이팅 합시다. 추석 끝나고